당신의 보장을 한 줄 한 줄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장노트의 페이지를 채워갈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오늘 저희 당신의 보장노트에서는 당신의 건강과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보장노트 지금 바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함께할 네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병곤 원장님, 그리고 전경미 전문가님, 백이서 전문가님, 그리고 이어서 고연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페이지 함께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페이지는 특별한 분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중풍 골절 관련해서 재활치료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병곤 원장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 다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페이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페이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 또 보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앞으로 나한테 닥칠 수 있는 질병들 그리고 치료비에 대해서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이 이야기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활 전문 한방병원의 병원장님이신 이병곤 원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중풍재활, 수술 후 재활을 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한의사 이병곤입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길게 우리가 투병 생활을 하는 경우에 그리고 특히나 긴 재활이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중풍인 것 같은데요. 이 중풍이라는 질병이 정확히 어떤 질병일까요? 네, 중풍이라는 용어는 사실 한의학적인 용어고 의학적으로는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눕니다. 뇌경색은 혈관이 혈전, 지방 같은 걸로 막혀서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는 질환으로 전체 뇌졸중의 7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져 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상대적인 비율은 적지만 예후가 더 나쁠 수 있습니다. 뇌는 체중의 2%밖에 되지 않지만 전체 에너지 소모량은 20%에 달합니다. 혈류가 몇 분만 차단돼도 신경세포가 손상되는데 한 번 손상된 신경세포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증상은 다양합니다. 주로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편마비, 말이 어눌하거나 말이 잘 나오지 않는 언어장애, 시야 절반이 보이지 않는 시야 결손,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균형 감각 상실, 심한 두통과 구토, 의식 저하 등이 대표적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2022년 통계 결과를 보면 국내에서는 매년 약 11만 명이 새로운 뇌졸중을 경험합니다. 사망 원인 4위, 단일 질환으로는 장애 원인 1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뇌졸중을 전 세계 사망 원인 2위, 장애 원인 1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재발률입니다. 뇌졸중 환자는 첫 발병 후 약 5년 내에 30%에서 재발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치료하고 끝나는 질환이 아니라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오래 가기 때문에 환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질환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중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중풍이 한의학적 표현이라는 점 굉장히 놀랍습니다. 재발 위험성의 후유증까지 큰 질환인 만큼 또 나한테도 나의 가족한테도 닥치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미리 과정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풍 환자가 발생하면 어떤 절차로 치료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뇌졸중 치료는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응급 단계입니다. 뇌졸중이 의심되면 즉시 119를 통해 뇌졸중 진료를 볼 수 있는 병원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뇌경색의 경우 혈전용해제를 쓰기도 하고 혈전 제거술을 하기도 합니다. 뇌출혈은 출혈 부위에 따라 혈압 조절, 뇌압 관리, 필요시 수술이 시행되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골든타임을 지키고 나면 2단계의 급성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학병원, 종합병원의 신경과 신경외과의 병동에서 환자의 신체 활력 징후 안정화와 합병증 예방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욕창, 폐렴, 혈전과 같은 합병증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3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재활 시기를 하게 됩니다. 환자가 의학적으로 안정되게 되면 보통 발병 1주에서 2주 정도 내에 재활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됩니다. 대한뇌졸중학회랑 미국 심장학회 뇌졸중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발병 24에서 48시간 내에 재활치료를 시작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조기 재활하는 경우에는 환자 6개월 뒤에 독립보행률이 훨씬 더 높다. 그리고 합병증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후 재활을 충분히 거치고 나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일정 시간 집중 재활 치료를 받고 외래 재활이나 가정 재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낙상 예방, 혈압, 혈당 조절, 생활 습관 교정, 보호자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재활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게 되면 환자는 응급실, 급성기 병동, 재활병원, 외래 가정 복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절차를 환자와 보호자가 미리 알고 있어야 치료와 재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네, 원장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골든타임도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빠르고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앞으로의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활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할 텐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그리고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또 어떻게 다른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물리치료, 작업치료뿐만이 아니라 재활치료에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크게 5가지 영역을 정리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물리치료입니다. 물리치료는 큰 근육들, 주로 걷는 것, 균형을 잡고 서는 것, 근력의 회복 등을 목표로 하게 되고 보행훈련, 신경발달치료, 관절 가동 운동 범위 등을 통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작업치료와 삼킴치료입니다. 손, 팔 등의 기능과 일상생활 동작 회복이라고 해서 식사하는 것, 옷 입는 것, 글 쓰는 것, 도구 사용 훈련 등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인지나 시지각 훈련도 포함됩니다. 음식을 삼키기 훈련하는 것도 작업치료 영역에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언어치료입니다. 언어치료는 언어를 이해하는 것, 발음을 개선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심리 인지 재활 영역입니다. 집중력, 기억력 회복, 우울증 개선 등을 목표로 하게 되고 환자의 치료 참여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다섯 번째로 한방치료 영역으로 침, 약침, 추나 등을 통해 통증과 근육의 경직 완화, 혈류를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6년 코크란 리뷰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침 치료 병행 시 기능적인 회복 점수 개선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국내의 다기관 연구에서는 한 양방 병행 시 일상생활 수행 회복 능력 속도가 빨라지고 더 빠르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립재활원이나 회복기 재활병원을 비롯한 일반 재활병원에서도 한방치료를 많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신 정말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요. 보통 신체적인 기능만 회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의 심리적인 영역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재활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을 가장 힘들어하실까요? 네, 중풍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체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기관적인 문제들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신체적인 문제는 약 55%에서 80%의 환자가 운동장애가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발병 후 조기에 보행이 안 되는 경우도 40%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동이 어려워지다 보면 낙상을 입는 경우도 많고 낙상으로 인해 골절이나 입원 치료가 연장된다든지 자신감이 저하되면서 재활치료를 거부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근육의 경직이라고 해서 근육이 굳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통증이 생기고 사지 사용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어깨 통증도 많이 호소하시고 경직이 지속되면서 고착화되는 구축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부 환자는 삼킴, 연화 곤란 증상이 생기면서 흡인성 폐렴이 쉽게 오기도 하고 또 먹는 것이 원활하지 않으니 영양 상태가 불균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신체적인 증상을 겪고 또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정서적인 문제도 동반하게 됩니다. 우울감이나 불안감, 의욕 저하 등이 생기고 또 병원에 오래 계시다 보면 피로나 수면 장애 같은 것들도 많이 호소하십니다. 또 우울감이나 의욕 저하 등으로 재활 훈련을 기피하게 되는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적인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매우 높아서 신체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를 다 극복하더라도 기간이 6개월, 1년, 때로는 5년을 넘어가면서 환자나 보호자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불안감, 경제적 부담감 및 장기간 간병의 힘듦을 호소하십니다. 재활병원에서는 사회사업팀이 갖춰져 있는 경우들이 많으므로 사회사업팀에 문의하면 국가적, 사회적 제도에 대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골절이나 수술 후 재활 같은 경우에도 환자는 신체적 후유증뿐 아니라 긴 치료 과정에서 오는 심리적 지침을 호소하고 보호자는 간병과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크게 말씀하십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도 보호자의 스트레스가 환자의 치료 지속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결국 환자와 보호자가 지치지 않고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질병은 즉각적인 치료 이후에도 재활을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중풍 같은 뇌혈관 질환이 아니라 다른 사고에 있어서도 이 재활이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 특히나 골절을 많이 당하시잖아요. 골절 치료 이후에도 이 재활 치료가 꼭 필요할까요? 네, 꼭 필요합니다. 골절은 뼈가 붙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고정하는 동안 근육이 빠지고 관절이 굳으면서 만성적인 통증이나 움직임의 제한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고관절 골절 환자에서 수술 후 재활을 병행한 경우 6개월 뒤 독립보행률이 2배 이상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무릎 골절에서도 조기 재활을 받은 환자들이 관절이 훨씬 더 잘 움직이고 통증도 적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한 침 치료가 골절 후 통증 완화와 관절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일부 있습니다. 따라서 골절 후 재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실제 병원에서 접하게 되는 사례들 중에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 환자분들이 저는 뼈는 다 붙었는데 관절의 움직임도 줄어들고 움직임 각도도 줄어들고 통증도 여전히 심하다는 문의들을 많이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활 치료를 빠르게 시작할수록 결과가 더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술 전에도 재활 치료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시고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나이가 많을수록 회복이 늦다는 말도 많습니다. 고령 환자의 재활에서 또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건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네, 고령 환자분들은 근육량이 적고 고혈압, 당뇨 같은 동반 질환이 많아 회복이 느립니다. 그러나 작은 기능 회복이 삶의 질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재활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핵심은 크게 4가지입니다. 안전으로서 낙상과 합병증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꾸준하게 느리더라도 장기적으로 꾸준히 재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신 관리로 단백질, 수분의 섭취,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지지로 가족들의 격려, 우울증 예방이 치료 지속에 큰 역할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80세 이상의 환자들도 조기 재활을 받은 경우 기능 회복과 생존율이 더 높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 한방치료는 통증 완화와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서 환자가 꾸준히 재활을 이어가는 데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깊이 있는 시각과 또 전문적인 지식으로서 질병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재활에 대한 중요성도 알 수 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실제 환자분들을 마주하고 계시잖아요. 또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하시던데 어떤 말씀인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활은 단순한 회복 훈련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새로 세우는 치료입니다. 통증과 두려움, 피로와 좌절이 겹치지만 끝까지 해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예후는 달라집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본인 부담 상한제 등 사회보장 제도가 개선되고 있고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령 사회에 살고 있지만 한 번 큰 병을 앓으면 병원에서 삶을 마감하는 시대는 지나고 있습니다. 재활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다시 걷고, 다시 말하고, 다시 어울리며 사회로 돌아가는 것. 의료진은 과학적인 근거와 팀 기반의 돌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조금 늦어도 분명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재활치료에 관련해서 이 전문가의 시선으로 그리고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재활치료에 대해서 더 궁금한 내용들 그리고 치료적인 관점에서 질병을 들여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내용들은 저희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시는 번호에 샵 3772번 그리고 보내시는 내용에는 보험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질문하실 수 있도록 양식을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양식 작성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페이지까지 함께 확인해 봤고요. 이 다음 페이지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대 질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대 질병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보험으로는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전경미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페이지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페이지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질병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대 질병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전경미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전경미입니다. 오늘은 암 다음으로 중요한 심혈관과 뇌혈관 질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암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심혈관과 뇌혈관 질환이 중요한 이유는 현대인의 숨은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심혈관과 뇌혈관 질환도 암만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암은 오늘 걸리더라도 내일 당장 생명에 지장이 되는 건 아니지만 심혈관과 뇌혈관 질환은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와 조치가 없을 경우 심각한 후유증 또는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질병입니다. 네,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예방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뇌혈관 질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리 뇌 안에는 여러 개의 실핏줄이 되어 있고 그 안에는 혈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혈관으로 피들이 랄라라랄라랄라랄라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누구십니까? 아, 이게 누구십니까? 어머, 자세히 보니까 혈전이에요. 피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위로 쑥 올라왔는데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내동맥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30에서 40% 혈관이 막혔을 때 뇌경색이라고 하고 50% 막혔을 때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풍선을 불 때 멈추지 않고 계속 불다 보면은 결국 빵 하고 터지듯이 혈관이 100% 막혔을 때 더 이상 피들이 가지 못하고 점점점 부풀어 오르다가 팡팡 하고 터지는 현상이 바로 뇌출혈입니다. 심장 쪽도 마찬가지고 혈관이 있는데 그 안에 피들이 이렇게 막 다니다가 30에서 40% 정도 막혔을 때 협심증이라고 하고 100%가 막혀서 더 이상 피가 심장으로 가지 못하고 그 심장이 멈추는 그 상태를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험으로서 이 진단비를 잘 준비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보험을 잘 준비하는 방법은 일단 보장의 범위가 중요한데요. 뇌출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이 빵 터졌을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좁고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뇌출혈보다는 조금 더 넓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은 뇌출혈, 뇌졸중, 뇌동맥류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가장 넓다고 보시면 되고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걸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심장도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포함된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진단비를 잘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던 질환을 다 하나씩 준비를 하고 싶거든요. 이렇게는 좀 어려울까요? 네, 너무나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다 준비하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보장 범위가 넓고 받기가 쉬운 걸로 하나만 준비하셔도 됩니다. 화면에 보시면 뇌출혈과 뇌졸중을 포함한 것이 뇌혈관 질환 담보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준비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심장 쪽도 보시면 보장 범위가 넓고 받기가 쉬운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이 포함된 허혈성 심장 질환 담보 하나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 이대 질병에 대해서 보험으로 꼭 준비를 해둬야 할까요? 네, 40대 이상 남성분들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꼭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40대 이상 남성분들은 스트레스와 규칙적이지 않은 생활 습관, 잦은 음주, 흡연 등으로 인해 급상승할 수 있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심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이자 무방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까요? 네, 뇌혈관 질환 치료 비용을 보시면 수술과 시술 비용이 1회당 약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입원과 재활 치료 비용을 합치면 약 2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심혈관 질환 치료 비용도 시술과 수술 비용이 1회당 약 500에서 2천만 원까지 들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 3천에서 5천만 원이 들고 최대 9천만 원까지 드는 걸 봤을 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금액은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점경미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이대 질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알려줘 질문 노트 시간인데요.
오늘은 심혈관과 뇌혈관 보장 준비 금액과 또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심장 질환과 뇌질환 보장 준비 금액은 사실상 진단금으로만 준비하시기에는 부담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치료비와 수술비 같이 준비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준비하시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이대질병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장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열심히 하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전경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암만큼이나 중요한 이대 질병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 이대 질병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과연 잘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시는 번호에 샵 3772 눌러주시고요. 보내시는 내용에는 보험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질문하실 수 있는 양식을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도 함께 열어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세 번째 페이지는 상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다쳤을 때, 갑자기 치료받아야 할 때 이 상해 보험 있으면 굉장히 든든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상해 보험은 백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도 함께 열어볼게요. 오늘의 세 번째 페이지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병원에 갔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상해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해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해 사고와 보장에 대해 쉽게 설명드릴 보험 전문가 백인성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괜히 다쳐서 큰돈 나가겠다 싶을 때 있으실 텐데요. 다친 것도 억울한데 병원비까지 다 부담해야 한다면 시청자분들께서 더 속상하시잖아요. 오늘은 그런 억울함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속에서 정말 유용한 상해보험의 보장 포인트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은 무엇일까요? 쉽게 정의를 해드리자면 외부로부터의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외부의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을 보장을 해주고요. 갑작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한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 다양한 위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 대비를 해줍니다. 다만 내가 고의로 다쳤다거나 자연적인 질병들은 해당되지 않아요. 우선 상해와 질병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데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길을 걷다 미끄러져 손목이 골절이 됐다면 그것은 상해 사고에 해당됩니다. 다만 허리 디스크처럼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은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으로 준비를 하셔야 보장을 받을 수 있으실까요?
네, 상해보험이죠. 상해보험은 이런 외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진단비와 수술비, 입원비, 심지어 후유 장애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급격한 사고로 인해서 상해를 당한 경우에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이미 실손보험이 있는데 상해보험까지 꼭 필요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많은 분들께서 실손보험 하나만으로 나는 충분해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실손보험과 상해보험의 실질적인 차이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실손보험이란 병원에서 실제 발송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구조이고요. 자기부담금 10%부터 20%까지 공제 후에 지급을 해줍니다. 또한 비급여 항목은 보장 비율이 상이하거나 보장을 안 해주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이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험이 바로 상해보험입니다. 상해보험이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실제 치료비와 무관하게 약관상 정해진 금액을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생활비, 간병비, 소득 손실까지 보완이 가능하고요. 다만 상해 사고로 인한 사고만 보장을 해줍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외부의 급격한 사고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을 때 상해보험을 통해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생활 속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이 상해보험으로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예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사고는 꼭 교통사고처럼 큰 사고만이 아닙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을 때 발목에 염자가 발생하는데요. 그때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상해 입원비, 깁스 치료비 등 특약들을 청구 가능하고요. 욕실에서 넘어져 샤워하다가 이제 꼬리뼈가 골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골절 진단비, 5대 골절 진단비, 상해 입원비 등 특약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칼질을 하다가 손이 베었을 때 상해 수술비, 창상봉합술 등 특약들을 청구가 가능하고요. 뜨거운 커피에 손을 화상을 입었을 때 화상 진단비, 화상 수술비, 상해 수술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놀이터에서 넘어져 턱이 찢어졌을 때 상해 수술비, 창상봉합술 특약으로 청구가 가능하고요. 축구 같은 운동들을 하다가 무릎 인대 손상으로 수술을 했다. 그럴 때에는 인대봉합술도 함께 상해 수술비와 함께 보장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흔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고들인데요. 생각보다 다양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럼 우리가 상해보험을 실제로 준비한다면 어떤 내용들을 꼭 준비를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넣어야 할 핵심 특약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째로 활동적인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특약이 있습니다. 헬스, 축구, 등산, 스키 같은 운동 중에는 인대 손상 탈구, 찢어짐, 골절 같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죠. 그럴 때 준비하셔야 하는 것들이 상해 수술비, 골절 진단비, 깁스 치료비, 후유장애 등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더 큰 사고에 대한 대비까지 할 수 있어요. 생활체육, 주말 운동 등 격한 활동을 즐긴다면 필수 특약들입니다. 혹여라도 발생 시 생각보다 많은 청구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아이가 있는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특약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치기 쉬운 만큼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넘어짐, 찢어짐, 화상, 골절들은 아이들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특약들을 준비해야 되는가? 골절 진단비, 상해 수술비, 깁스 치료비, 화상 진단비, 화상 수술비 같은 특약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린이 보험에 기본 상해 특약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보장 금액이 부족하거나 빠져 있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특약을 추가해 보완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은 골절 위험이 높기 때문에 골절 관련 보장은 특히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해는 직업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도 퇴근길에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는 충분히 발생하죠. 또한 운전 등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그것 또한 상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직장인에게도 상해 특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직이라면 상해 입원비,
골절 진단비, 상해 수술비, 깁스 치료비 등 기본적으로 챙기시고 가벼운 부상부터 중대한 사고까지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후유장애 또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퇴근 후 헬스장, 주말에 등산 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운동 중 사고 대비까지 준비하신다면 더 탄탄해지실 거예요. 네, 전문가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상해보험 하나만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겠고, 내 생활 환경이나 아니면 내 가족들까지 생각해서 여러 다양한 범위로 꼼꼼하게 챙기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알려줘 질문 노트 시간입니다. 산재 처리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중복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중복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산재 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되며 이는 국가에서 보장하는 공적 보장입니다. 반면 상해보험은 민영보험사에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산재 처리를 받았다 하더라도 별도로 개인 보험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내 가족 구성원들은 어떤지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중요한 특약들 먼저 준비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해보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고는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갑자기 찾아옵니다. 미리 준비해둔 상해보험 하나가 그 순간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실손보험은 병원비를 보장을 해주지만 상해보험은 생활비와 치료 특약까지도 보장을 해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제대로 준비하여 불행한 일을 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가족에게 맞는 상해보험 특약 제대로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전문가 백인성이었습니다. 오늘 상해보험에 대해서 세 번째 페이지도 꼼꼼하게 채워봤습니다. 상해에 대해서도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그리고 나는 잘 과연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문자 보내주세요. 보내시는 번호에 샵 3772, 보내시는 내용에는 보험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는 선물도 함께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는 화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큰 사고, 바로 화재인데요. 보험으로서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고연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도 열어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잠깐의 부주의로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바로 화재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요. 화재 보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험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연서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재보험 이것만 알면 됩니다. 고연서 전문가입니다. 가을부터 봄까지 이어지는 건조한 시기에는 습도가 낮아 불이 쉽게 붙고, 겨울철에는 난방기구 사용으로 잠깐의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기치 못한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화재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재보험의 중요성이란 불은 한 번 나면 모든 걸 앗아갑니다.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또한 재산과 추억을 모두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화재보험은 불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장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기본 보장부터 특약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적절한 보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요. 그렇지만 피해는 급격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화재보험은 어떤 보장을 해줄 수 있을지 알아볼 텐데요. 지금부터 전문가님을 통해서 기본적인 보장 내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해 주세요. 화재보험은 말 그대로 불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장해 주는 게 화재보험입니다. 화재보험의 정의는요.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건물과 내부 집기, 가재 도구 등의 피해를 포함합니다. 화재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산 피해 보장이란 건물 및 내부 물품의 직접적인 손해와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 화재 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손실을 보장합니다. 화재보험의 보장 범위는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피해를 보장합니다. 건물 집기의 손실, 집이나 가게에 불이 나서 내부가 손상된 경우, 건물 구조물의 화재 피해 보상 가능하고요. 가구, 가전제품, 내부 물품 손실이 가능합니다. 번개 폭발 누전 화재는요, 번개로 인한 화재 피해, 가스 폭발로 인한 손상, 전기압선으로 발생한 화재, 누전으로 인한 화재 피해 보상 가능합니다. 연기 및 물 피해입니다. 화재로 인한 연기 피해 가능하고요. 그을음으로 인한 벽지, 천장 손상, 소방활동 중 물에 젖은 물건 보상이 가능합니다. 소화기 사용으로 인한 2차 피해도 가능합니다. 보상 범위 확인으로는 보험 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장 범위와 한도를 체크하여 특약 추가 여부 검토, 그리고 보상 제외 사항을 파악합니다. 화재보험의 보상 제외 사항은요, 보험금을 노린 고의적인 방화, 피보험자의 의도적인 화재 유발, 범죄 목적으로 일으킨 화재는 안 되고요. 약관 명시 제외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 개조된 전기 설비에서 발생한 화재는 보상에서 제외가 되거나 보험 가입 전 이미 발생한 손해에는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보장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건 특약입니다. 조금만 더 챙기면 보장의 폭이 훨씬 넓어질 수 있는데요. 어떤 특약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화재보험은 선택 전 꼭 확인해야 할 특약과 보장 사항입니다. 풍수재 특약입니다. 태풍, 홍수, 폭우 등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받고 싶다면 반드시 선택하셔야 합니다. 특히 지하상가, 저층, 주택 거주자라면 필수입니다. 대물 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만약 내 집에서 난 불이 이웃집까지 번졌다면 상대방 피해를 보상합니다. 지진 위험 특약은요, 지진으로 인한 화재, 붕괴, 파손 등의 피해를 보장합니다. 중요한 누수 손해 특약입니다. 수도관 파열로 인한 타인의 재산 피해를 보장합니다. 도난 및 파손 보장 특약은요, 화재 후 문이나 창문이 파손되었을 때 도둑이 들어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보상합니다. 기중품, 도난 및 파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임시 거주비 지원 특약입니다. 집이 불타고 당장 지낼 곳이 없다면 호텔 고시원, 단기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일정 기간 동안의 숙박비를 보장합니다. 화재보험 준비 시 필수 특약입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냄비를 올려두고 깜빡했다면 실수로 인한 화재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재 폭발 배상 책임 특약은요, 화재로 폭발로 인한 타인 피해 보상, 실손 보상 원칙만 적용되고 최대 한도 확인이 필수입니다. 네,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불로 인한 사고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활 기반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화재보험의 가치인데요.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화재보험은 가족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특약 구성을 잘 파악하셔서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체계적인 대응과 증거 수집이 청구의 핵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보험은 미루지 말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장 내용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저희 질문 노트 시간입니다. 불이 나면 다 보장되는 거예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관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의나 재외 사유는 보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고연서 전문가님과 함께 화재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우리 가족의 기반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약들까지 모두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께 이 화재에 대해서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고 싶다고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화재보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화재보험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내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고연서 화재보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화재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잠깐의 실수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재니까요. 화재 보험을 통해서 보다 단단하게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재 보험에 대해서도 그리고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보내시는 번호에 샵 3772 보내는 내용에는 보험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실 수 있는 양식을 함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는 선물도 함께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4가지 페이지 모두 함께 채워봤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재활에 대해서 또 전문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 질병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더욱 궁금하신 내용들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보장노트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